자, 시장이 의외로 어떤 주제가 정해져서 뭐 강했든 뭐 다른 이유가 있든 일단은 강한 건 강한 걸 인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 출렁거림이 있는 굴곡이 있는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하반기 IT 전략에 대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볼까 합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AI 그리고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 세계 첨단 분야, 기술 분야에 대해서 투자 규제를 공식화, 행정명령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예, 예. 자, 우리 K 반도체의 영향은 과연 어떨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주요 이제 자본 투자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벤처 캐피탈이든 뭐 그런 PE든 이런 쪽에서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 회사에 대한 이제 지분 투자를 좀 막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하고 물론 뭐 그들이 지분을 받아서 왕성하게 또 투자를 하면 또 우리 반도체 수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연결하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에 대한 규제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특히 AI 굴기와 관련된 그런 암피어 아키텍처의 A100 그다음에 H100 이런 제품들을 성능을 중국향은 30% 낮췄거든요. 그래서 A800, H800이라는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제품들까지도 규제를 하자 뭐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 기업한테는 영향이 있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그런 굴기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막는 거는 사실 우리 기업하고는 아주 영향이 뭐 밀접하게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관광객을 열고 관광객을 빌미 삼아서 이쪽에 기회 더 막히기 전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공식적화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합리적인 의구심이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중국 출장을 준비 중인데요. 원래 이제 오늘이 이제 지문 찍는 날이었어요. 근데 지문이 없어졌더라고요. 어제부로. 중국으로 입국하실 때. 지문 그래서 착하는 상당히 이제 중국도 이제 뭔가 경제나 이런 거를 부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을 많이 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그만큼 또 안 좋다는 그걸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풀 것 같아요. 경제 부양을 위해서.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 군사, 항공, 우주 이런 쪽으로 최근에 이제 영화 보면 뭐 미션 임파서블 영화지만 그 잠수함에서 나가면 미사일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면 그만큼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3분기를 포커싱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지. 뭐 사실은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이든 일반 서버든 뭐 PC 수요든 뭐 크게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본다면 삼성의 폴드 제품,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15이 일단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최근에 CEO가 얘기를 했죠. 이제 실적은 PC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떨어질 건 없다. 그래서 인텔도 그렇고 그리고 DRAM 가격이 중요한데요. DDR5 가격은 PC하고 스마트폰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이제 뭐 DRAM 가격 언제 오르냐 우리 연초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DDR5 가격이 상승을 해도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DDR4 가격이 또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DDR5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서버 DDR5 가격은 아직은 오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까운 시기에 서버 DDR5까지 오르면서 우리 디램 기업들의 실적과 우리 기업들의 뭐 수출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산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자,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제품들을 소개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였던가요? 사실 플래시 메모리라서 지금 뭐 DRAM은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뭔가 수요가 많은데 낸드 쪽은 올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보다 단수를 높인 321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3D 낸드를 공개를 했고 무너지지 않나요, 그러면? 잘 쌓아야죠. 잘 뚫어야 되고요. 그래서 2025년에 양산 계획이고 삼성은 그런 단품보다는 솔루션 제품들
대표적으로 이제 SSD 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특히 PCI 4.0에서 5.0으로 가면 되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가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저전력을 구현하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좀 솔루션 SSD 제품들을 이번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낸드 업황은 나빠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런 네. 거를 보여준 아마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몇 단, 321단까지 나왔군요, 지금. 예. 그게 이제 뭐 적층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이 HBM이라고 하는 예. 고대역폭 메모리도 이제 메모리 적층이잖아요. 적층입니다. 네. 예.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가 일단 선점을 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예, 예. 자, HBM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바라보겠어요? 사실은 이제 HBM은 일반 범용 디램과는 달리 좀 뭐 여러 개로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GPU랑 서로 연동도 돼야 되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그 팹리스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우선권은 하이닉스가 분명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BM도 수요가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처럼 뭐 MR 머프로 액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넣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인 건 아니라 기존에 NCF라는 그런 절연 필름을 가지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도 또 많이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수요가 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삼성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도권 HBM3S의 주도권은 최소한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또 공격적인 증설 캐파 증설 얘기도 왕왕 예. 들리던데요. 예예. 뭐 많이 늘리나 보죠. 일단은 뭐 이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은 나만 늘려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TSMC가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TSMC가 이제 코거스라는 그런 서버 패키징 캐파를 지금 3배 늘리고 있거든요. 원래 16,000장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5만 장까지 늘리고 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기에 5만 장. 분기에 5만 예, 장.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0-80만 대까지 GPU 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TSMC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칩에 맞게 또 우리 기업들도 HBM 캐파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TSMC가 캐파를 3배 늘리는 거는 이 산업이 어느 정도 특정 시기에는 약간씩은 뭐 좀 수요가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 큰 디렉션은 여전히 초과 수요가 많다는 거를 좀 강하게 암시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초과 수요의 포인트는 결국엔 엔비디아와 AI 이 예. 이슈일 텐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다고요? 예, 예. 어떤 칩입니까? 네, 사실 이 GH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텍스에서 젠슨항이 이미 공개를 한 제품이고요. GH라는 거의 G는 그레이스고요. H는 하퍼입니다. 즉 GPU와 CPU를 엔비디아가 동시에 결합한 제품이고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런 서버향 GPU 제품은 이제 보통 자기들이 서버를 설계하는데 CPU는 인텔하고 AMD 거를 썼어요. 네. 왜냐하면 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엔비디아가 만든 CPU가 장착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과연 이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제품은 이제 CPU, GPU를 같이 붙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GPU에 들은 HBM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을 구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력 요금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번 신제품은 저는 엔비디아 자체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CPU가 탑재된 그 제품이 만약에 판매가 호재를 보이면 인텔하고 AMD의 서버 CPU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생태계를 요동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어떤 뷰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뭐 올해는 삼성만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뭐 파운드리 메모리 다 늘리고 있어. 그래서 클린룸과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 주가가 좋아요. 실적도 오, 좋고. 네.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50% 줄이고 있고 또 삼성도 뭐 낸드 투자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반도체 장비 수요가 한 20% 이상 감소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뭐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네. 신규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보다는 수요만 좀 가시성이 보이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을 방문해 보니까 네. 내년도 반도체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로 보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칩 메이커들이 뭐 생성형 AI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수요가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설비 투자를 줄였던 그 줄이면서 웅크려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설비 투자를 좀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올해 실적은 안 좋죠.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는 실적이 좋을 때 사면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 실적이 나쁠 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빠지는 초기에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국면에 산다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실적은 최소한 개선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저는 특히 기술 선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 그 앞서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만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트렌드들이 물론 미국, 중국 거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달려 있는 뭐 국가로 보면 이제 대만,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 예. 대만하고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군요? 분위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슈퍼컴퓨터하고 애플 이게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본은 아이폰에 워낙 또 많이 좀 비중이 높고 소니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은 TSMC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단기적인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슈퍼컴퓨터와 아이폰 15이 말고는 올해는 큰 수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뭐 9월 22일 날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제때 공급이 되면 지금 되게 움츠려 있는 낸드 수요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대만, 일본 올해 2번 다녀봤지만 그 아이폰 15과 엔비디아 말고는 네. 별로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전기 리포트 게재하셨잖아요. 예. 뭐 나빠서 셀 리포트는 아니시고. 아니, 저희는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일본 기업하고 그 일본의 피어 그룹들이 삼성전기 이제 경쟁 기업입니다. 무라타, 네, 타이유덴, 이비덴, 신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뭐 실적이 아직 이비덴, 신코는 안 나왔는데 무라타, 타이유덴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제 삼성전기랑 좀 비교한 리포트고요. 네. MLCC는 삼성전기가 US 달러 기준으로 지난 2분기에 매출이 21% 늘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무라타는 2.4%밖에 안 늘었어요. 오. 그다음에 타이유덴은 1% 줄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무라타 주가는 많이 갔고 삼성의 주가는 아직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도 삼성전기는 MLCC 매출액이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한 20% 이상 2분기 대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하고 서버 쪽으로 뭐 MLCC든 아니면 특히 플립칩 BGA라고 네, 핵심이 플립, 되는 FC BGA. 반도체 기판도 서버 쪽으로 요즘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전장 쪽도 그렇고 그래서 회사가 자꾸 이제 스마트폰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야 하면서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좋은 실적을 상반기에 냈고 앞으로도 낼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리포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어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올해 하반기 전략, IT에 대한 그리고 또 그중에 선택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지금부터 DDR5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또 이번 상승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50% 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가격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저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제시합니다. 네. 삼성 전기 쪽이 좀 더 오히려. 뭐 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셨고요.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 노근창 센터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님. 감사합니다.